네, 안녕하세요. 대갈촉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품격 있게 양자리 콩가루를 시작했는데 양자리 콩가루 2회입니다. 저 시작송을 엔트리를 보면 다시 대갈촉으로 빠져들어요. 겨들송? 네. 저도 그러니까 다시 겨들송이 됐잖아요. 저는 1화가 지나면 새로운 별명이 생길 줄 알았는데 다시 겨들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진 변호사님 어때요? 지난번에 녹화해 보시고 나니까. 뭐 사실 되게 처음이라 떨렸는데 뭐 해보고 나니까 또 좀 저는 제 일과 관련된 거니까 많이 뭐 재미 있었습니다. 진 변호사 잘하죠? not bad. 야, 겨들송 전문 용어 나와서 나빼. 몇 년 차 아나운서? 몇 년 차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진 변호사 경력이랑 아나운서 경력이 그렇네요.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짬이 찼습니다. 나빼드 되게 좋은 의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다지 좋은 의미? 진 변호사님 성함이 진승기네요. 네. 그럼 놀릴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막 짐승기 이렇게 되고. 맞아요. 저 그쵸? 별명이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네. 별명이 짐승이에요? 네, 짐승. 왜? 뭐 그런 그냥 이름 때문에. 저는 몰랐던 별명이니까 궁금하네요. 기왕이면 이승기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노래도 잘해. 그래요? 한동안에 그 결혼식 축가를 하러 다녔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평생의 어떤 기억으로 남으니까. 그렇게- 너무 의외네요. 그렇게 축가를 불러준 다음에 어. 다음에 이혼할 때도 찾아와. 뭐 그러니까 이혼 변호사가 축가를 불러준다는 것은 약간 깨림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주야 저주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 시절에 요즘은 그때가, 별로 안 하는 거지. 요즘에는 안 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진짜? 허기야 이제 주변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이제 제 친구들 아들 세대 때 또 야 그거는 하지 말자. 주변에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아니 그래요? 결혼 나이는 결혼 정년기들은 그치, 주변 그치. 친구들도 이제 결혼 정년기 되게 친구 결혼식에 축가해 주지 뭐 이렇게 후배 이렇게는 안 가니까. 아니면 축가 해주고 나서부터 이제 다 지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보지 말자 이혼 변호사 짐승기 이러면서. 다 잘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축하해 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이혼 변호사 짐승기에게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2회차인데요. 저희가 뭐 이혼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오늘도 이제 다른 얘기로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가족과 관련된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 가족119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진 변호사가 직접 뭐 보고 살펴보고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만큼은 저희가 소개를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면 꼭 이거는 소개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것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씨가 살짝 보내는 거 아닌가? 뭐라고? 상담을? 제가 상담을 보낸다고요? 익명으로? 익명으로? 제가 하면 이제 또 이제 내용이 약간 이제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인 분들도 된다는 거죠? 약혼을 요즘 약혼식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연애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꽤 있죠, 지금. 뭐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민사 쪽으로 많이 가죠. 네. 역시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결혼과 이혼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가족 그 법률에서 대표적인 게 이혼 쪽이고 하나는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어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교수님? 응?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부부 연기 괜찮았어요?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여기도 않았어요? 나빼드였어요. 나빼드였어요? 되게- 오늘 한번 잘해볼까?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또 막 그 내연녀 역할 계셨잖아요. 내연녀 아닌가? 내연녀는 있지도 않은 허무인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데 막 괜히 하늘색 옷 입고 욕 먹고. 여기 PD님이 하늘 쓰고 입고 앉아 있다가 봉변을 당했죠. 제보고 한 거였어? 여기. 아니 뭐 얘를 여성으로 바꿔버린 거야? 여기서 그나마 제일 여성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제일 예쁘세요.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나. 자, 그럼 오늘 진 변호사 당황하지 않게 오늘은 예고를 하고 저희가 오늘 소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민 씨가 시작을 해야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약간 제가 언제 또 양 변호사님한테 막말을 막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막말이죠, 거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빠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아니 등기부등본이잖아. 왜?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뭐? 여기 이름 봐봐. 내 이름이지. 마포구 그 지하 벙커 응. 누구 걸로 돼 있어?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이게 왜 오빠 걸로 돼 있어? 아버지가 해주셨어. 아빠가 오빠한테 줬다고? 어.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아버지 지금 장례 치른 지 며칠 안에 또 갑자기 너 이걸 들고 와가지고 왜 이걸 왜 따봤냐? 아니 오빠가 장례 끝나고 나서 그거 뭐 얼마 남았다고 나한테 몇백만 원 준 게 다였잖아. 근데 왜 요건 오빠한테 가 있어? 아니 아버지 남기신 게 통장에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법대로 나눈 거야. 나는 법대로 나눈 거야. 통장에 있는 돈은 그것도 나누고 응. 요거는 안 나누고? 아니 이거는 아버지가 생전에 응.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버지 말년을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었잖아. 아니야. 뭘 아니야. 오빠 나 아빠랑 전화를 얼마 많이 했는데 내가 모시기만 오빠가 모셨지. 내가 지금 정신적인 모심은 내가 했다고. 전화비 얼마나 남았냐? 너 무제한 요금제잖아. 전화비 나오지도 않았잖아. 오빠 아빠랑 카톡 해본 적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무슨 카톡? 거봐 이봐 카톡은 야. 내가 다 했어. 아버지 다 우리 집사람이 니네 새언니가 끼니 다 메우고 그 환자 저 간병도 구해와가지고 다 목욕시켜 드리고 내가 몇 년을 그렇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너 그 사이 뭐 와가지고 뭐 청소 한 번이라도 우리 집 해봤어? 난 아빠가 평생을 함께했잖아 오빠. 정신적으로 평생을 함께했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평생을 함께해서 너 유학 보낼 때 아버지가 돈 많이 대줬잖아. 오빠 날려먹은 게 얼마야? 맨날 뭐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고. 그래놓고 요거 산 것까지 가져오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야 이거 뭐한테 말이 좀 지나치다. 응? 눈을 똑바로 뜨고. 응?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아무래도 모시고 있었고 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새언니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이제 당신 이제 세상 떠나시고 나서 이거 정리하려면 또 뭐 등기 옮기고 그럴 때 복잡하니까 네가 미리 이렇게 해놓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리고 몰라 너무 길어 오빠. 사연이 너무 길어. 지금 아빠가 그렇게 긴 얘기를 했을 리 없어. 아빠 말이 되게 없거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오빠 지어낸 거야 내가 볼 때. 아니야. 오빠 그럼 뭐 내가 뭐 서류라도 위조했다고? 경찰서 갈까? 그래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뭘 같아. 확인을 해봐. 확인을 해보기는. 저 옆집에 진 변호사님 있는 거 알지? 짐승 같은 남자인데 내가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야, 같이 가. 찾아가서 물어보기는 뭘 같이 가. 너 유학 자금 훨씬 더 많다니까. 너 유학 가가지고 너 미국 가가지고 맨날 거기에서 클럽 가서 놀다 왔잖아. 아니야 요즘에는 진 변호사님이랑 좀 친해졌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가보자. 자 오늘 상황극은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해요. 이게 뭔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생떼를 쓰는 상황? 오빠는 내가 받은 거다 생떼를 쓰는 상황? 생떼가 아니고 오빠는 그 아버님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이전을 내 몫으로 해줬고 오빠 몫으로 해줬고 그리고 오빠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남이고 아들이고 하니까 내가 먼저 정리를 해준 거다. 그리고 통장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거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진 거다. 통장에 현금으로 남아있던 건 몇백만 원이 전부였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은 유학도 보내줬고 하니까. 그치.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업을 많이 말아먹었고. 말아먹었다라고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맥락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제부터 짐승기랑 친해진 거야? 옆에 그냥 허수아비가 잔존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럼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되게 잘 썼습니다. 아, 네네. 소품까지 활용을 좀 해봤어요. 네. 소품까지 쓰니까 근데 너무 진지해지네. 그죠? 나 진짜로 약간 근데 부부일 때가 더 재밌어? 남매일 때가 더 재밌어? 부부일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뭔가 괴롭히는 다음 맛이 주가 있어. 걱정된다. 남매가 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생떼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아예 대놓고. 그렇죠. 지금 약간 너무 타당하지 않았어요? 그 딸의 생떼가. 사실 진 변호사 그 변호사들이 되게 힘들 때가 가족끼리 소송할 때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혼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실 거의 뭐 그 가정은 이렇게 콩가루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다 해결이 되거나
소송까지 가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소송이든 가족들은 그리고- 더 힘들어지죠. 네네. 자, 더 힘들어지죠.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이제 아마도 겨들송 같은 분이 억울하다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이라고는 생전에 건물 하나가 있고 현금 예금은 얼마 안 됐다. 몇백만 원. 근데 오빠가 알고 보니까 오빠한테 아버지가 다 주고 돌아가셨더라. 건물은. 그러고 나서 오빠는 자기는 건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몇백만 원 한 뭐 돈 천만 원 남아 있는데 그것만 상속분이라면서 딱 정확하게 나눠서 그 일부만 나한테 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남이고 딸은 뭐 결혼했으니까 그 정도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겨들송도 유학자금 같은 걸 대줬기 때문에 생전에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니 네. 저 근데 갑자기 지금 약간 화난 부분이 하나 있었어. 원래 장남은 더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네. 장남이랑 딸이 있으면 둘이 똑같이 50-50인 거죠. 그렇죠. 네. 표정이 뭐야 그게? 방금 그 모순이 있었어. 아, 그 설명에. 상황극이니까 그랬지 내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보다 50% 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아들 딸이 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어머니가 1.5 그리고 자식들이 1 이렇게. 네. 어머니한테 더 드리는 건 네네네네네. 된다. 그럼 만약 그렇게 새어머니일 법에-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내 어머니면은 1.5를 가져가는 게 전혀 자식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새어머니가 막판에 등장했는데 1.5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런 남매에게는 굉장히 분노할 일 아닌가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때. 그치. 진짜 치명적인 게 같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그렇다면 근데 진짜 이제 그 얘기로 가면 우리가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우리 얘기에 집중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뭐냐면 유류분 사례예요. 유류분? 유류분. 이게 유류분. 뭐냐면 나도 상속인인데 다른 상속인이 내 상속분을 가져가서 뭐 법에 정해진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겨들송이 오빠가 다 가져가는 바람에 네. 사실상 제대로 받은 게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 일부라도 뺏어 와야겠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유류분을 내놔라 이렇게. 네. 사실은 유류분이 변호사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기가 힘들어요. 네. 사건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찾아봤는데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지방법원에 이 접수된 건이 1,700건. 근데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하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뭐 누구한테 뭘 줬는데 그게 줄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 50억이네.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용인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제척 기간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진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소멸시효. 네네네. 들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은 우리 상황극에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건물을 줬잖아요. 건물이 10억짜리면 그냥 1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전에 건물을 줬어. 10년 전에. 근데 지금 그때 한 2, 3억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서 한 50억 돼 있어. 그러면 이 상황이면 나머지 형제들 입장에서는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50억인데 또 홀랑 날려먹었어. 그래도 물어줘야 돼. 50억을? 어. 어? 왜냐하면 그때 받은 걸 지금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생전에 주신 것도 소송을 할 때는 지금 얼마짜리를 받았냐를 따질 때는 지금 가치로 따져요. 그래서 가끔 유류분 반환 소송이 그렇게 좀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하겠다 근데. 잘 관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남일 얘기하듯이 한다고? 그렇구나. 하긴 그치. 자기가 관리 잘했어야지.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유류분 같은 경우는 상속분의 2분의 1 본인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아까 사례에서 어머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은 2분의 1, 2분의 1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겨들송이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왜요? 되게 점잖게. 네. 그럼 겨들송이 20만 받을 수 있는데 하니까. 송을 할까요? 겨들송이 어. 겨들송이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자신의 어떤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오빠한테
양변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좀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증여 재산 같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제 아들이나 딸에게 준 미리 준 거는 거. 네, 미리 준 거. 이런 그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응. 이거는 10년 전에 줬든 20년 전에 줬든 다 그러니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준지 한참 지난 건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 준지 한참 지났어도 지금 시가로 따진다고. 너무 어렵다. 왜냐면 자식한테 준 거니까. 네. 같은 자식끼리 준 거니까. 자, 그 자식이란 표현이 뭐냐면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을 사람에게 줬다면 그거는 증여 시기를 제한을 두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유류분 제도가 1979년 민법 개정 때 생긴 거라서 그 이전 거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사회에 환원할 건데 일단은 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어디 재단에다 줬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야. 그러면 이거는 3년 전에 준 거기 때문에 제3자에게 준 거는 1년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 상속분이 침해됐더라도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내연녀가 있는지 잘 체크해봐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교묘하게 이용하면 어떡해요? 막 약간 유령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준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내 건 거지. 뭐 만약에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 사실은 법조문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막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다 싶어 갖고 제가 이 조문을 아예 출력을 해왔거든요. 자, 보시면 산입될 증여 아까 말씀드린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것에 하나요. 뭐 11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 쌍방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짜고. 그런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그냥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보호할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 유언 대용 신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뭐 만약에 자식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너무 이뻐. 그래서 얘한테만 다 주고 싶은데 뭐 아직 그래도 뭐 당장 내일 이렇게 죽을 이런 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신탁 회사에게 자기의 재산을 신탁하는 겁니다. 신탁은 뭐냐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어쨌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신탁 회사에 맡긴 게 1년 이전의 일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어렵죠. 이게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에게 아버님이 특별히 예뻐해서 한 사람에게만 좀 몰아주잖아요. 그건 언제 줬든지 간에 다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이 쉽게 설명을 드려서 10억 현금이 10억 있었고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10억짜리 건물은 큰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랬을 때 돌아가시고 났을 때는 10억만 남아있죠, 현금만. 근데 그때는 형제간에 그렇게 누군가에 준 게 있을 때는 아버님의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따질 때 다 포함을 시켜요. 그렇죠. 준 것까지 다. 그래서 20억을 서로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구에게가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될 만큼을 못 받네. 그때 가져간 사람에게 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 통역 맞으시네요. 맞네. 제가 얘기하고도 이걸 대체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놓은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만 이뻐하셨죠. 그렇죠. 아들에게 다 몰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 생각도 아니 진짜 이쁜 놈 따로 있고 진짜 얘한테는 돈이 가면 진짜 뭐 새는 바가지 같은 애다. 맞아. 차라리 말아먹고. 없는 게 낫다. 그럴 수 있어. 자꾸 나를 가르치지 말고. 그럴 때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탁 회사에 맡겨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그럼 차라리 이걸 신탁 회사에 맡기고 대신에 그 회사에서 뭐 살아 생전 동안은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는 겁니다. 그걸 재산 관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신탁 조건이 뭐냐면 대신에 내가 살아 생전에 200만 원 받지만 내가
죽은 뒤에는 내 자식들 중에 누구에게 이걸 줘라. 아.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그 유류분 제도라는 걸 피해갈 수가 있죠. 그렇게 계속 주고 싶은 사람은 줄 수 있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아직 거기서 그냥, 확실해진 건 아니에요. 끝나 버렸거든요. 그거는 그냥.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유류분 권리도 본인 상속분의 2분의 1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언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그 부모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뻐하는 자식에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좀 존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지키려면 자기가 주고 싶은 자식한테 주려면 무조건 신탁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서 이제 오빠가 다 가져가도 돼라고 착하게. 뭐 그런 아니면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제 건물을 팔아 갖고 통장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을 해서 아들에게 따로. 네, 가방에 넣어서 현금으로 탁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잘 소비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지 네. 그렇게까지 그거는 하면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진짜. 그거는 갑자기 좀 꿀팁을 준 것 같아. 위험한 꿀. 아니 사실 현금을 인출해라. 근데 아무튼 사실 이게 변호사들이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가 제일 좀 힘든 경우가 해줄 말도 없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빠한테만 줄 것 같은데 이거 미리 좀 어떻게 해놓을 수 없냐는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심지어 나 들어본 질문 중에 제일 황당한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인수. 응? 인수 먼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아니까 아니 저기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면 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야. 뭔가 그 사람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속아서 누군가에게 하나에만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빠가 진짜 못됐는데 오빠한테만 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아까 그 망상장애 그분 아니에요? 지난번 일부에서. 네네네 그때 네. 일부 망상장애인데 네. 2부에 와서 이제 지금 딸이 된 거지. 재산 상속 요구하는 딸.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 하여튼 오늘은 상속 관련된 얘기를 짧게 좀 네네네.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1회 때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얘기, 2회 때는 상속에 관해서 상속이라는 게 뭐고 법적으로는 골고루 나눠 가질 수가 있고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많이 몰아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성씨 오늘은 또 잠깐만요. 근데 추가 좀 결론을 좀 내드려야 되는데 결론 아직 안 났나? 너무 서둘리. 결론 아직 안 났나? 네. 결론 냈어요 변호사. 나도 결론 난 줄 알았어. 결론이 되게 이제 좀 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오빠가 가져간 건물을 지금 현재 시세로 두고 뭐 현재 시세가 20억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겨들송이 받았던 유학 갔을 때 받았던 아빠한테 받았던 돈들 입증이 되는 한에 요거를 또 합치고 그것도 오빠가 합쳐야 되죠? 다 합쳐야 돼요. 네. 그리고 오빠가 사업을 말아먹을 때 이제 했던 그 돈도 합치고 맞다. 네. 그것도 다 합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남은 그 통장에 있었던 그 돈까지 합쳐서 그거를 반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절반. 네. 그러면 만약에 뭐 한 40억이다. 그러면 10억. 10억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상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유학 갔을 때 받았던 돈은 또 빼고.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유학 가서 만약에 한 4억 썼다. 그럼 4억은 빼는 거지. 그래요? 뭐 아무튼 이제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이 해갖고 계산해서 막 계산 두들겨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냥 대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오빠를 상대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일반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정법원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민사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근데 막 쓴 돈이야. 우리가 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했던 노력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선미 씨 겨들송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은 자기가 모셨다. 며느리가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리고 딸은 난 전화 자주 드렸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카톡 전화 같이 이제 저기 그런 거는 법원에서 봤을 때 판사가 야 그건 자식이니까 당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카톡에 아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아빠가 카톡 답장으로 그런 거지. 그럼 우리 딸 다 줘야지 막 이런 말을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정도로는 왜냐하면 양쪽으로 그거는 이제 보기가 유언으로 볼 수 없고 유언은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두 계약 같은 거네. 카톡으로 뭐 너 다 줄게 이런 거 다 구라네요. 그렇죠. 그건 그냥 나를 홀리기 위한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상대로 살아계셨으면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진지하게 돌아가신 해달라. 다음에는 그 카톡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유언장은 되게 엄격하게 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기여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속에 있어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겨들송이 양변에게 내 유류분을 달라 그랬는데 오빠가 야 내가 아빠를 모셨는데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그거는 이제 기여분을 말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예전에 증여한 이런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 그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분배할 때 이 돈 중에서 내가 기여분이 높으니까 뭐 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류분 이게 사실 되게 저희 그 고시 공부할 때 어려워. 엄청 어려웠잖아요. 뭐 유증과 기여분과 유류분은 뭐 어떻게 요거는 저희가 진짜 따로 어려워.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는 그래도 됐어요. 네. 그럼 양 변호사님 다 알면서 그 기여도를 얘기한 거네. 내가 그 모셨다고. 상황극이잖아. 네. 모르면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치? 그렇게 속이는 거지. 오. 그렇게 속이는 거죠. 맞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우리 둘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일단은 있을까? 무조건 여동생이 만약에 이제 그 저기 뭐 오. 유학 갔을 때 한 30억을 해먹었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여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오빠를 상대로 소송 걸면 이길 수밖에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높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만약에 큰 건이 왔다.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그런 소송인데 방금 욕망이 보였어요. 눈빛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처분을 한 건데 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류분이 뭐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무슨 형제자매인가 뭐 아무튼 그 유류분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민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축소되고 되게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옛날처럼 형제자매가 많지도 않아서 그 그쵸, 이런 맞아요. 제도의 네. 가치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갈촉 회원님들 또래만 해도 아직은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갈적 회원님도 거의 한 30대 아니세요? 30대 40대만 해도 그래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하나씩 반 그렇죠. 있는데 한 명 두 명인데. 3, 40대만 해도 그래도 꽤 있죠. 저도 세 명 명. 있는 아, 있죠. 진짜?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라서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1회 때 이혼이었고 2회 때 2회 때는 이제 상속이었고요. 3회 때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냐 안 보내주시냐에 따라서 사연이 적당한 게 없으면 저희가 또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맞아. 통해서 이렇게 가상극을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토대로 상황극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약간 글 잘 쓰시는 분들 있으면 지원해도 돼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니네가 한번 놀아봐라.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양변에 이런 연기를 보고 싶다면서 이제 극작을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 그 가족 한 번만 더 보내주실래요? 가족 그 상담 시청 메일 가족 119고요. gmail.com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는 그림 소개 하나로 짧게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은 지난회에 했던 그림이 그대로 떠 있고요. 아르놀드 피니 부부의 결혼이라는 결혼의 의미에 관해서 짚어드렸고 오늘은 상속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을 상속과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림 바꿔주실래요? 특수 효과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 밑에다 띄우는군요. 방금 너무 없어 보이게 등장했어. 나는 내가 기대했을 때는 저 모니터가 바뀔 줄 알았거든.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밑에 틱 나오네. 언제부터 우리가 보고 그런 걸 바랬어 사실은. 이게 정상이자. 자, 요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그 파트입니다.
야 띵구리 치워. 왜 갑자기 띵구리라는 거야? 띵구리 치워. 천지창조.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파트인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천지창조라고 아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천지창조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게 아니라고요? 천지를 반대게 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어. 머릿속으로 천지창조 이랬는데.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대한뉴스 거고 요 그림은 아. 그 중에서 우리 콩가루인 거죠. 그 천지창조의 코너였던 겁니다. 일부구나. 네, 일부인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유명해진 그림이고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들을 그릴 때 이걸 보면서 이제 화가의 상상력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아담이 딱 몸은 만들어졌는데 정말 축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이 천사들과 함께 다가가서 이른바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영혼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 뭘로 또 한 가지 유명하죠? 바티칸에 있는데 거기서 콘클라베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 교황을 뽑는 거를 그 안에서 갇힌 채로 교황 선출될 때까지 그 안에서 못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승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승하는 장소. 우리 대물 시네마에 그런 그 조항이 있어요. 질문 금지 조항이 있어요. 겨들송한테 물어보지 마라. 알았어. 미안해. 상식은 질문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 그림을 그럼 상속과 관련해서 들고 나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림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 신의 모양과 신을 둘러싸이는 빨간 망토의 모양이 뭐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천사들 모양까지? 정작? 정작? 야! 아니 뭔가 천지창조고 뭔가 남녀의 얘기를 다룰 수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했는데. 저 두개골로 보이지 않아요? 두뇌? 두개골이요? 봐요. 뇌를 세로로 단면을 잘라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뇌의 그렇네. 면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파란 천이 뻗어난 걸 보면 정자 잘라주세요. 네. 정맥이고 척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파란 끈이 그거구나. 정맥, 뇌에 이렇게 척수가 하나 흘러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지만 멀리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동글동글한 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속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담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이 상속이 아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이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인류의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인류는 대를 이어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이 천장에 신으로부터 받은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이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게 얼굴 생긴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창조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성경 구절에서 본인의 그림에는 뇌를 집어넣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뇌피셜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양 변호사님 해석이에요? 네. 멋있다. 나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자 잘라주세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 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상속을 받으실 분들이고 언젠간 상속을 해주셔야 될 분인데 나는 어떤 재산을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마무리 좋다. 훈훈하죠? 품격을 올리기로 했다니까 대한뉴스의 품격을. 낯설어. 네, 뭘 낯설어? 잘 나가다가.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대한뉴스를 보면서 가졌던 양 변호사님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내가 봤던 그 뭐 양까무라라던가 양언니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얘기를 굳이 왜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한번 살짝 상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이제 양절의 콩가루에서 저희 진면모를 짐승기 변호사와 함께 겨들송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